자, 일과 에너지의 관계에서 형성평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일과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한다. 맞죠? 에너지의 단위는 일의 단위와 같이 줄을 사용한다. 맞죠? 물체에 일을 해주면 물체의 에너지는 커진다. 맞죠? 물체가 일을 하면 그만큼 물체의 에너지는 작아진다. 맞죠?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있다. 자, 그래서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2번. 일과 에너지의 관계에 대한 설명, 옳은 걸 골라봅시다. 기억. 에너지는 측정할 수 없는 양이다. 아니죠. 일과 에너지는 다른 단위를 사용하는 거 아니죠. 에너지의 양은 일의 양으로 나타낼 수 있죠. 물체가 일을 받으면 물체의 에너지는 받은 일의 양만큼 증가한다. 맞죠? 디귿, 리을. 자, 그 다음 3번. 가나에서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옳게 짝지은 것은 100줄의 위치 에너지를 가진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80줄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물체는 100줄에서 80줄을 일을 하고 나면 20줄의 이 에너지가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가 가지는 에너지는 20줄이 됩니다. 20줄. 자, 그 다음 80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운동하는 물체한테 15줄의 일을 해주게 되면 받은 일의 양만큼 에너지는 증가하게 되니까 95줄의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95줄의 일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2번.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되는 관계고 물체한테 일을 해주면 받은 일만큼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로 일을 하게 되면 일을 한 만큼 에너지는 감소하게 된다.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4번. 일과 에너지에 대한 설명.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맞죠? 단위로는 와트가 아니라 줄을 사용한다. 얘가 틀렸네요. 물체는 자신이 가진 에너지의 양만큼 일을 할 수 있다. 맞죠? 물체에 일을 해주면 해준 일의 양만큼 물체의 에너지가 증가하죠.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가능하죠. 그 과정에서 조금씩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서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이 될 뿐입니다. 자, 에너지는 일로 전환할 수 있지만 일은 에너지로 전환할 수 없다. 아니죠.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이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 그림과 같이 10N, 무게가 10N인 물체를 3m 높이에서 가만히 놓으면 중력이 물체를 끌어당기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력이 물체한테 한 일의 양은 얼마가 되느냐? 이 일은 9.8mh인데 이때 이 9.8m이라는 것은 물체의 무게와 똑같은 거죠. 근데 문제에서 무게를 직접 10N이라고 줬잖아요. 그러니까 무게 10 곱하기 낙하거리 3 하면 30줄 이렇게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일과 에너지의 관계를 배웠기 때문에 이 문제를 살짝 변형을 하게 되면 10N인 물체를 3m 높이에서 낙하를 시키면 중력이 물체한테 일을 하게 됩니다. 중력이 물체한테 일을 하게 되면은 이 물체에는 운동 에너지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얼마만큼? 중력이 물체한테 한 일의 양, 즉 30줄만큼의 물체에는 운동 에너지가 생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물체의 높이가 일정할 때 물체의 질량과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관계. 자, 위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구하는 방법은 9.8mh였잖아요. 이거 그냥 기억하세요. 9.8mh. 물체를 들어 올리는 데 사용하는 힘 곱하기 이동한 거리 h. 근데 물체를 들어 올리는 데 사용한 힘은 9.8 곱하기 질량만큼이라고 했잖아요. 무게. 그래서 9.8mh. 높이가 일정하다라고 했으니까 h는 똑같다. 위치 에너지를 크게 하는 방법은 이 질량을 변화시키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질량을 크게 하면 위치 에너지도 커지니까 비례한다. 2번 찾아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지면에서 2m 높이 있는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98줄이다. 질량은 얼마인가? 자, 위치 에너지 구하는 방법. 9.8mh. 근데 이 에너지가 98이래요. 그래서 98은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2m 높이 h가 2였죠. 그럼 요거 고식 그대로 해서 m을 구하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m은 얼마 나오느냐? 5kg 나왔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자, 그림과 같이 질량이 다 다른 추를 이렇게 천정에 이렇게 실로 매달아 놨네요. AD 중 위치 에너지가 가장 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질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높이가 높다고 무조건 위치 에너지가 크다라고 보면 안 되죠. 하나하나 위치 에너지를 구해주면 됩니다. 자, A의 위치 에너지 먼저 구해볼게요. 9.8 곱하기 질량이 0.1이네요. 0.1 곱하기 높이 1.2가 되는 거죠. 요거 A. 이 계산하기 힘들다. 자, 그 다음에 B. 자, B는 얼마냐? 9.8 곱하기 0.2 곱하기 0.9가 되는 거죠. 요거 보면 2, 9, 18, 1.8이고, 그러니까 A보다는 B가 더 크네요. A하고 B 중에서 B가 더 크네요. 자, 그 다음에 C. 자, C는 9.8 곱하기 질량이 0.5 곱하기 0.6. 자, 9.8은 다 똑같은 거 놔두니까 0.5, 0.6은 6은 3이네요. 그러면 C가 더 크네요. C. 자, 그 다음에 D. 9.8 곱하기 1.0 곱하기 0.2 하면 얘는 1kg이고 0.2m니까 1.2가 나오네요. 그럼 얘는 C보다 작네요. 그래서 제일 큰 것은 누구다? C다.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아니면 제일 큰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여라 라고 할 수도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직접 계산을 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9번. 지면에서 20m 높이에 있는 질량 3kg인 물체가 가진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10m 높이에 가지고 있는 1kg인 물체가 가진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몇 배인가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자, 우선 20m 높이에서 질량 3kg인 물체가 가지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적어보면 되잖아요. 9.8 곱하기 3 곱하기 20. 네. 그리고 얘는 10m 높이 9.8 곱하기 질량이 1kg이고 10m 높이. 자, 요거 계산하면 몇 배 차이 나요? 9.8은 똑같으니까 놔두고 땡땡 없어지면 요걸 1이라고 보면 얘는 6이네요. 6배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앞에 있는 놈이 뒤에 있는 놈보다는 위치 에너지를 6배 더 많이 가진다 라고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아이고. 자, 10번. 자, 무게가 10N인 물체를 각각 지면으로부터 3m 지점의 베란다, 그리고 5m 지점의 옥상에 이렇게 위치를 구분을 해놨네요. 높이의 기준에 따른 중력의 위치 에너지를 계산하는 식 그랬습니다. 자, 우선 물체의 위치가 옥상에 있고 높이가 베란다를 기준으로 잡으면 위치 에너지는 얼마가 되느냐? 위치 에너지 계산하는 방법은 9.8mh인데 여기서 9.8m은 물체의 무게와 같다 그랬으니까 무게가 10이잖아요. 10 곱하기 h에 의해서 달라지죠. 자, 그래서 10N 곱하기 h인데 베란다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h는 2가 되는 거죠. 예, 맞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옥상이고 옥상. 자, 옥상에 있는데 기준점이 옥상이에요. 그러면 h가 0인 거잖아요. 그럼 1의 양도 0이 되는 거죠. 2번 틀렸네요. 1번이 답이네요. 자, 그 다음 옥상에 있는데 지면을 기준으로 한다면 높이는 5m가 되는 거죠. 3이 아니라 5m라고 고쳐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물체가 베란다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베란다에 있는데 베란다를 기준점으로 잡으면 높이가 0인 거니까 0으로 바꿔줘야 되죠. 베란다에 물체가 올려져 있는데 높이를 지면을 기준으로 하면 높이가 3m 놓여져 있으니까 10N 곱하기 3 이렇게 해줘야 맞는 계산식이 되는 겁니다. 자, 12번. 질량이 5kg인 물체가 옥상에 놓여져 있다. 자, 지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베란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옥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매번 달라진다.
자, 그걸 기억하고 문제를 볼게요. 기억. 베란다를 기준으로 하면 물체가 가지는 위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5kg 곱하기 베란다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준점으로부터의 높이 2 하면 되죠. 그럼 얼마인가요? 98줄 맞네요. 기억 맞고. 자, 지면을 기준으로 할 때 물체가 가지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얼마냐? 9.8 곱하기 지면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질량 곱하기 높이는 5m가 되는 거죠. 5가 되는 거죠. 그러면 196이냐? 196은 98의 2배인데 지금 얘보다는 얘가 2배는 더 크죠. 196은 아니고 얘보다는 큰 숫자가 나오겠네요. 정확한 값은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니은 틀렸고. 자, 옥상을 기준면으로 했을 때 물체가 가지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기준면에 올려져 있는 거는 물체의 위치 에너지가 0이다. 얘도 틀렸고. 옥상에 있는 물체를 베란다로 내려놓으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감소한다. 이건 계산해보면 되죠. 자, 옥상에 있을 때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아까 요만큼이었잖아요. 바닥을 기준면으로 했을 때. 그냥 베란다를 기준으로 할게요. 베란다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옥상에 있는 물체는 위치 에너지가 요만큼이었잖아요. 98줄. 그런데 베란다로 내려놓게 되면 위치 에너지는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98줄에서 0이 되니까 감소했는 양은 98줄만큼이다 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과 리을. 자, 그 다음에 13번. 지면으로부터 높이 h인 지점에 물체가 정지해 있다. 자, 얘가 가지는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와 그 양이 똑같은 거. 자,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의 양은 얼마냐? 9.8mh가 되죠. 자, 물체의 질량과 위치 에너지가 같다? 아니죠. 물체가 낙하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물체의 위치 에너지 감소하는 양만큼이죠. 낙하하면서 하는 일 맞죠? 그리고 H만큼 천천히 들어 올리면서 일을 해주면 그만큼 물체의 위치 에너지가 생기는 거니까 얘도 맞죠. 그리고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아니죠. 중력의 크기는 9.8m만 중력의 크기인 거잖아요. 여기다가 H만큼 곱해줘야지 똑같은 거죠. 물체가 떨어지면서 지면에 가하는 힘 아니라 지면에 가하는 힘 아니죠. 그래서 2번과 3번이 똑같은 값이다. 자, 그 다음에 14번. 자, 100N인 물체가 5m인 곳에 있을 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자, 위치 에너지 계속 나옵니다. 연습하라고. 위치 에너지는 9.8mh로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서 9.8m의 의미는 물체의 무게와 같다. 자, 그래서 무게가 바로 100 주어졌잖아요. 100 곱하기 5m. 그러면 500줄. 자, 3번. 자, 그 다음에 15번. 질량이 일정한 추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높이에 따라 측정했을 때 그 관계. 위치 에너지는 위의 식에서 잠깐 보면요. 9.8mh인데 질량이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h에 의해서 위치 에너지가 주어지는데 h와 위치 에너지는 비례하는 관계죠. 그래서 4번. 자, 그 다음에 16번. 20kg의 상자를 2m 높이의 선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자, 선반이 이렇게 2m 위에 이렇게 물체를 20kg짜리 올려놓았어요. 그럼 얘가 가지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얼마냐? 위치 에너지는 9.8mh. 자, 9.8 곱하기 질량이 20kg이고 높이가 2m예요. 자, 이거 계산하면은 98 곱하기 4네요. 98 곱하기 4는 얼마지? 196은 아닐 거고. 400도 아닐 거고. 얘네요. 찍읍시다. 맞겠죠? 자, 그 다음에 17번. 여러분 찍으면 안 돼요. 똑같이 이만큼 계산이 되는지 계산을 해보세요. 자, 17번, 18번 문제는 같은 문제네요. 자, 추의 질량과 높이에 따른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크기를 측정하는 실험입니다. 나는 각각 다른 추, A, B, C, D라는 추로 실험을 했을 때 나무도막의 이동거리와 추의 낙하 높이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놨어요. 자, 이 실험에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크기가 같은 것은 자, 이 추가 가지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나무도막을 밀어내는 일의 양과 똑같다. 나무도막을 밀어내는 일은 뭐냐? 나무도막에 가해지는 힘 곱하기 나무도막이 밀려나간 거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위치 에너지와 크기가 같은 것은 얼마냐? 추의 질량 곱하기 높이가 아니라 위치 에너지는 9.8mh인데 이게 추의 무게라고 했죠. 그래서 질량이 아니라 무게. 그리고 나무도막의 질량과 추의 높이 아니죠. 나무도막을 미는 힘, 추의 높이 아니죠. 나무도막을 미는 힘, 나무도막의 이동 거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4번. 나무도막의 무게하고 상관이 없죠. 자, 나의 실험 결과를 보면 질량이 가장 큰 추를 떨어뜨린 경우는 어떤 거냐? 자, 낙하 높이가 모두 똑같다라고 설정을 할게요. 그래프상에. 낙하 높이가 모두 똑같다. 그랬을 적에 나무도막이 A가 가장 많이 밀려나갔죠. 그러면 A가 질량이 가장 큰 걸로 실험을 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질량이 제일 작은 걸로 실험한 건 누구냐? D가 되는 거죠. 낙하거리가 제일 작은. 자, 그 다음에 19번. 자, 그림과 같이 장치를 하고 앞에 했던 문제와 똑같은 거죠. 자, 추를 낙하시켜서 나무도막이 밀려나간 거리를 측정하는 실험을 했어요. 자, B라는 2kg짜리로 실험을 했더니 자, 똑같이 읽기 좋은 곳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요거 추의 낙하 높이 4인 지점 여기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추의 낙하 높이 4인 지점에 B 2kg짜리로 실험을 했더니 나무도막이 4cm 밀려나갔고 A 같은 경우에는 8cm 밀려나갔네요. B보다는 A가 훨씬 더 많이 밀려나갔다는 얘기는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는데 얘가 더 많이 밀려나갔다. A의 질량이 더 크다. 몇 배로? 2배로. 그러면 A는 4kg짜리를 썼다. 그래서 A는 4kg이다. 맞죠? 추의 질량이 클수록 나무도막의 이동 거리는 길죠. 추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나무도막의 이동 거리에 비례하죠. 위치 에너지가 클수록 나무도막이 많이 밀려나가니까. 2kg짜리 추는 10cm 높이에서 나무도막에 1.96줄의 일을 할 수 있다. 자, 요거는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2kg인 추가 10cm 높이에서 추의 낙하 높이가 10cm다. 그러면 B의 감소한 위치 에너지를 찾으면 되죠. 자, 그래서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10cm는 100분의 10m. 자, 요만큼의 위치 에너지의 감소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요 값이 얼마냐? 1.96이네요. 1.96줄. 자, 그러면 1.96줄만큼의 위치 에너지 감소가 있었으니까 나무도막한테 해준 일의 양도 1.96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나무도막을 밀어내는 힘은 얼마냐? 자, 10cm 높이에서 B를 가지고 실험했더니 나무도막이 10cm 밀려났대요. 나무도막을 밀어내는 힘은 추가 낙하하면서 한 일, 1.96줄이죠. 이만큼 나무도막을 밀어내는 힘 곱하기 나무도막이 밀려나간 거리 10cm잖아요. 그럼 100분의 10m, 요만큼. 그러면 힘을 계산하게 되면 얼마냐? 19.6이네요. F는 19.6줄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5번이 답이다. 자, 이 문제에서 추가 낙하하면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잖아요. 낙하한 거리만큼 위치 에너지 감소가 발생하고 그래서 낙하 거리와 추의 질량을 곱하면 추의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추의 감소한 위치 에너지만큼 나무도막한테 일을 해줬다라고 생각하고 4번 답지 풀어내면 됩니다. 자, 20번에 같은 유형이에요. 2kg짜리 추를 10cm 높이에서 떨어뜨렸더니 나무도막이 1cm 밀려났다. 만일 질량이 4kg, 질량을 2배로 높이고 추를 50cm, 추는 높이를 또 5배 더 큰 곳에서 했다면 합해서 2배, 5배면 10배죠. 10배나 큰 위치 에너지의 변화를 주었다면 나무도막이 밀려나간 거리는 10배 더 많이 밀려나가겠죠. 그래서 10cm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21번. 추를 떨어뜨리면서 못이 스티로폼에 박히는 깊이를 측정할 때 가장 많이 박히는 경우에는 자, 질량이 좀 커지고 있죠.
자, 50cm. 이건 다 계산을 해봐야 된다. 자, 100g짜리 추를 50cm 높이에서 떨어뜨릴 때 한 1의 양. 자, 떨어뜨리면서 위치 에너지 감소. 자, 추가 낙하, 요만큼 낙하하면서 위치 에너지 감소하죠. 얼마만큼이냐 하면 9.8 곱하기 질량 0.1kg 곱하기 100분의 50cm. 요 질량과 추를 곱했는 양만큼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니까 이 두 개를 곱했는 값이 클수록 못을 많이 박을 수 있다. 그래서 요 값을 곱한 값이 큰 걸 찾아주면 됩니다. 요거 계산하면은 5,000. 요거 계산하면은 얼마인가요? 200을 15, 3,000이 되네요. 맞나요? 자, 요거는 또 한 900 되나요? 계산기가 없으니까 계산하기 힘들다. 요거는 한번 계산해 보세요. 100 곱하기 50, 5,000. 얘는 계산하면은 2 곱하면 3,000. 자, 얘는 계산하면 25, 50, 75, 7,500이 되나요? 7,500. 요거 계산하면 12,000. 요거 계산하면 10,000. 자, 그럼 제일 많은 게 누구냐? 12,000. 4번이네요. 자, 이렇게 4번 찾으면 됩니다. 자, 22번. 지면으로부터 10m 높이에 정지해 있는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지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줄이래요. 그러면 7.5m 지점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이라고 했습니다. 딱 보면 눈치채면 자, 10을 딱 반을 나누면 5m 지점이잖아요. 그러면 7.5m 지점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2.5m 더 위니까 여기 꼭대기부터 2.5m. 그러면 절반에서 또 반이니까 전체를 4등분 내면 4분의 3 위치잖아요. 그럼 4분의 3 위치라면 위치 에너지 또한 200줄에 4분의 3만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200줄에 4분의 3만큼. 150줄.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23번. 질량이 30kg인 물체를 2m 높이에서, 높이가 빠졌네. 높이에서 떨어뜨렸더니 말뚝이 박힌 깊이가 10cm래요. 자, 60kg으로 질량을 2배로 키우고 높이를 6m에서 떨어뜨렸다. 자, 질량을 2배로 하고 높이도 3배로 키웠어요. 2m에서 6m로. 3배로. 그러면 위치 에너지 감소량은 총 6배가 되는 거죠. 그럼 말뚝이 박힌 깊이도 6배 커지는 거죠. 그래서 말뚝이 10cm 박혔으니까 6배 많으면 60cm가 박혔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24번. 무게가 200N인 추를 바닥으로부터 5m 들어 올렸더니 물체가 갖는 중력의 위치 에너지의 크기가 얼마냐? 굉장히 쉽죠. 위치 에너지는 9.8mh인데 여기서 9.8m은 물체의 무게, 즉 200이죠. 200 곱하기 5m. 요 계산하면 되네요. 3번. 자, 25번.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 2가지 가나를 했어요. 같은 높이에서 추의 질량을 달리했고 추의 질량은 똑같은데 높이를 다르게 해서 위치 에너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자, 우리 결과는 알고 있어요. 위치 에너지는 9.8mh. 같은 질량을 썼을 때 높이하고 위치 에너지의 관계 알 수 있고요. 같은 높이에서 실험했을 때는 질량하고의 관계를 알 수 있어요. 가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높이와의 관계가 아니라 질량하고의 관계죠. 자, 나에서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질량이 아니라 높이하고의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이죠. 그리고 목과 파라핀 사이의 마찰력은 추가한 1에 비례한다. 마찰력은 목과 파라핀이 바뀌지 않는 한 마찰력은 모두 동일하다. 예, 틀린 거죠. 자, 가에서 못이 박힌 깊이는 당연히 질량이 클수록 못이 많이 박히는 거죠. 그래서 C가 가장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질량이 크다라고 할게요. 같은 재질로 만들었으면 부피가 크면 질량도 크겠죠. 그래서 얘도 틀렸고. 나에서 추가한 1은 못을 가장 많이 박는 게 1을 가장 많이 한 거죠.
자, 그러면 나에서 추가한 일의 양은 누가 제일 많으냐? 낙하거리가 제일 많은 거. 낙하거리가 제일 많은 거 요수입니다. 자, 5번 하면 됩니다. 자, 8m 높이에서 2kg짜리 물체를 자유낙하시키게 되면 B 지점을 지나는 동안 A에서 B까지 온 동안 중력이 물체한테 일을 했죠. 중력이 해준 일의 양만큼 물체에 운동 에너지가 생기게 된다. 자, 그러면 중력이 한 일의 양은 얼마냐?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이동한 거리 4.9. 자, 이만큼 운동 에너지가 생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량이 2kg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2kg 집어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여기에 2를 집어넣어주게 되면 요거 계산하면 얼마지? 4.9 곱하기 2 하면 9.8이네요. 9.8 곱하기 9.8. 9.8 곱하기 9.8은 얼마지? 자, 계산을 해왔습니다. 96.04줄.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 장이네요. 자, 27번. 자, 질량이 100kg인 물체를 4m 높이에서 말뚝위로 떨어뜨렸더니 말뚝 속으로 20cm 박혔어요. 200kg짜리를 가지고 2m 높이에서 떨어뜨리며, 자, 질량을 2배로 했으나 낙하거리는 2분의 1로 줄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감소한 위치 에너지의 양은 똑같다는 뜻이죠. 그럼 말뚝이 박힌 깊이도 똑같다. 20cm. 뭐 계산 하나만 하죠. 자, 위치가 A, B, C, D, E. 자, 질량과 위치가 다 달라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같은 것끼리 찾아보자. 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9.8 mH. 자, 9.8은 모두 다 똑같이 곱해지는 값이니까 mH, 질량과 높이를 곱한 값이 같은 거 찾아주면 되죠. 얘는 1, 얘는 4, 얘는 3, 2, 3. 3 두 개 있네요. C, E. 이렇게. 자, 29번. 질량이 서로 다른 두 물체 A와 B의 속력 변화를 보면 속력을 변화시키면서 운동 에너지 측정한 거다. 자, A 운동 에너지는 속력이 1일 때 5, 속력을 2배로 증가시키니까 에너지는 4배로 증가했죠. 속력을 3배로 증가시키면 그러면 에너지는 3의 제곱배, 9배 커지게 되겠죠. 그럼 9배면은 5, 9, 45, 45줄이 되죠. 자, 그 다음에 B의 운동 에너지는 속력이 1일 때 10, 2일 때, 그러면 속력이 2배로 증가하면 에너지는 4배로 증가하니까 40이 되는 거죠. 그래서 45와 40을 찾아주면 되죠. 45와 40 두 개가, 세 개 다 그러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질량의 비를 찾아주면 됩니다. 요거 가지고 질량 비교하면 되죠. 같은 속력인데 운동 에너지가 2배가 차이가 난다. 자, 운동 에너지 계산하는 방법은 2분의 1 mv의 제곱. 속력이 똑같은데 운동 에너지는 질량이 크면 운동 에너지가 크다. 운동 에너지가 1대2니까 질량비도 1대2. 요거 3번 찾아주면 되죠. 자, 그 다음 30번. 자, A, B. 두 물체의 운동 에너지. 계산하면 되네요. 자, A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20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니까 10의 제곱. 네. B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10 곱하기 20의 제곱. 이거 계산하면 2분의 1 똑같은 거 없어지고, 요거 계산하면 100. 요거 동그라미 하나씩 없어지고, 그럼 요건 200이잖아요. 200대 얘는 400. 그러면 1대2가 되는 거죠. 2번. 자, 그 다음에 31번. 속력이 다른 두 물체 A, B의 질량과 운동 에너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B는 A의 몇 배인가? 속력이. 자, 운동 에너지. 질량이 똑같을 때, 2kg일 때 B의 운동 에너지는 1이고 A의 운동 에너지는 4네요. 질량이 똑같은데 A가 운동 에너지가 4배로 크다는 얘기는 속력이 빠르다. 몇 배로? 제곱해서 4배가 되는 거는 2, 그러니까 속력이 2배가 되는 거죠. A가 2배 빠르니까 B는 느리죠. 그럼 2분의 1배가 되는 거죠. 2번. 자, 그 다음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같은 술의 AB가 운동하다가 나무도막에 충돌했을 때 A는 1m 밀려갔고 B는 4m 밀려갔대요. 질량이 같대요. 그러면 B가 운동에너지가 4배로 더 컸다는 얘기야. 그럼 B가 운동에너지가 4배로 더 컸다는 얘기는 속력이 2배로 더 컸다. 그래서 AB 운동에너지의 B는 1대4가 되고 속력의 B는 1대2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에서 답은 운동에너지의 B를 구하고 있으니까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만약에 A와 B의 속력의 B를 구하세요. 그러면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 자, 수레의 질량과 속력과 운동에너지의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인데 수레의 질량과 속력을 각각 2배씩 증가시키면 나무도막에 하는 일의 양은 어떻게 되느냐. 자,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입니다.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고 질량에 비례합니다. 자, 일단 질량을 2배 증가시키면 운동에너지가 2배가 되죠. 곱하기. 속력도 2배로 증가시키면 운동에너지는 4배가 되죠. 그래서 다시 4배. 그러면 총 몇 배? 8배가 되는 거죠. 4번. 자, 34번. 쇠구슬의 질량을 다르게 하고 높이를 다르게 하면서 빗면에서 이렇게 굴러 떨어지게 해서 나무도막을 밀어내는, 자, 이때 밀려나간 거리를 측정한 건데, 자, 얘가 샘플이네요. M이라는 질량을 가진 쇠구슬 질량이 M이고 H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S만큼 밀려나갔대요. 자,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E라고 할게요. E. 자, E는 9.8 mH만큼이죠. 자, 이만큼 해서 나무도막을 얼마나 밀어냈느냐? S만큼 밀어냈대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경우에는 에너지가 얼마냐? 얘보다는 질량이 2배로 많죠. 그러면 얘는 에너지를 2만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나무도막을 밀어내는 일도 2배로 많이 할 테니까 ES만큼 밀려나가겠네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제일 첫 번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높이를 2배로 해줬고 질량은 2분의 3배로 해줬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에너지는 3E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9.8 곱하기 질량이 2분의 3m이 되고 높이는 2h가 되는데 얘는 9.8mh잖아요. 이 없어지면 9.8 곱하기 3h니까 3배로 많이. 그러면 얘는 밀려나간 거리가 3배로 많이. 3S만큼 밀려나가네요. 근데 그림에는 꼭 얘가 더 많이 밀려나간 것처럼 보이네요. 착시 효과인가? 자, 어쨌든 기억. 쇠구슬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나무도막을 미는 일로 전환이 되는 거 맞죠? 그리고 A는 얘 밀려나간 거리는 이 샘플보다는 2배로 많이 밀려나가니까 ES이다. 맞고. 그리고 밀려나간 거리가 A보다는 B가 더 많아야 되죠? 에너지의 값이 2대3이니까 밀려나가는 거리의 값도 2대3이 되면 되죠. 얘도 맞는 거. 그래서 5번이 맞다. 이 그림이 조금 아쉽네요. 뭐 알아서 판단을 하면 되겠죠. 나오는 이 숫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답을 찾으면 됩니다. 그림만 보고 비교를 해보면 틀릴 수 있는 문제네요. 자, 여기까지 문제풀이 하겠습니다.